반려동물과 즐겁게 살기, 슬기로운 반려생활. 네,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원헬스 동물의료센터 노태균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예, 그러네요. 이제 정말 진짜 설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이번 주가 지나면은 바로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설을 조금 준비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곧 설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보호자분들 중에는 이미 장도 봐놓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친척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는 설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4, 5일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4, 5일 정도 연휴면은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꽤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도 왜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좀 많이 좀 찌뿌둥하고 피곤하다 이런 말이 좀 나오는데요. 네. 그건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는 연휴 동안 병원이 문을 그렇죠. 닫으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또 저희에게 꿀팁들을 전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4일 연휴 지내면서 반려동물이 피곤한 얘기인가요? 오늘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요, 그 설 연휴 바로 직전인 만큼 네. 설과 관련된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설날에 실제로 가장 많이 생기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들입니다. 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반려동물 사고들 하고 하니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아마 보호자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좀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매년 설 연휴마다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좀 자주 보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설날 사고 1위는 단연코 음식 사고입니다. 이제 이건 정말 거의 매년 빠지지 않는데요. 네, 그 음식 사고라고 하니까 그 설 음식을 막 이렇게 훔쳐 먹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설날에는 평소에 안 먹던 음식들이 좀 집에 좀 많거든요. 네. 뭐 전부터 시작해서 갈비라든지 잡채나 뭐 나물, 떡국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반려동물한테는 기름지고 네. 좀 짜고 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네. 병원에 오시면 보호자분들이 일단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진짜 한 입만 줬다고 하시고요. 네. 일단 우리 먹을 때 이제 너무 불쌍하게 쳐다봐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그 한 입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하루치나 이틀치 정도의 큰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그 음식을 먹고 예. 배탈로 설 연휴에 병원으로 오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네요. 예, 정말 많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정말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오는데요. 구토나 설사나 복통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네. 심한 경우에는 이물 때문에 어머.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전에 있었던 꼬치가 깨어 어머. 있다든지 네. 아니면 큰 그 갈비 뼈를 그대로 먹어서 아이고. 온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간혹 가다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혹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음. 췌장염까지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입원을 해서 치료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으로 인한 위험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설 음식은 조금도 주지 않기입니다. 네. 조금도 아니 절대 안 됩니다. 조금도. 왜냐하면 강아지는 조금 주게 되면은 먹어도 된다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줬지만 나중에 틈만 보이면은 먹어봤던 기억 때문에 또 훔쳐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도 주지 않기가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족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 지켜도 다른 가족이 나 몰래 음식을 주게 되면 네.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지키면서 우리 가족들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된다면 음식 사고는 절반 이상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근데 가족들이 특히 설 명절에 이렇게 모이거나 이렇게 하면 예. 어르신들이 아유 예전에는 그냥 다 줬다고 하면서 유난 떤다고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예. 주시는데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유난 좀 떨어야 됩니다. 예, 강조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그런 사고는요? 또 다른 사고로는 쓰레기통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쓰레기통 관련 사고는 생각되는 건 쓰레기통 막 뒤지는 거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지나치실 수가 있는데 설날에는 쓰레기통이 좀 평소보다 훨씬 좀 위험해집니다. 네. 먹다 남은 음식이나 뼈나 전 부스러기나
비닐이나 랩 같은 것들이 네.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뭐 게다가 또 연휴라서 집안 정리가 조금 느슨해지기 쉬운데 그 틈을 아이들이 좀 노리기 쉽습니다. 네. 특히 식탐이 좀 강한 아이나 혼자 집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통 사고를 좀 피하려면 일단은 쓰레기통 뚜껑은 반드시 닫아 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는 생기면은 바로바로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이건 진짜 기본이긴 한데 연휴에는 조금 한 번 더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제 쓰레기통 뚜껑 반드시 닫고 음식물 쓰레기는 나오는 즉시 그냥 바로바로 갖다 버린다. 그렇죠. 이게 기본이기는 한데 사실 명절에 사람들 많이 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정신없죠, 보면 그러면. 예. 과일 껍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계속 나오니까 요거 잘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 세 번째로는 문이랑 관련되죠. 현관 사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절마다 이야기 나오는 그런 사고 소식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명절에는 손님들이 좀 많이 오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문을 좀 열었다 닫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네. 그때 생기는 사고가 현관을 통해서 탈출을 하거나 문에 발이나 몸이 끼이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갑작스러운 외출 후에 실종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차례나 제사 지낼 때 예. 문을 또 이렇게 현관문 열어두고 좀 그렇게 그렇죠, 지내시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귀신이 오셔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근데 강아지도 강아지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톡톡 튀어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네. 고양이는 워낙 조용하게 움직이고 정말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네.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타나는데요. 손님이 오면 진짜 숨어 있다가 네. 순간적으로 문이 열릴 때 튀어나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할 때는 문을 열 일이 있으면은 아이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보고 열어줘야 되고요. 네. 그래 또 아까랑 비슷하게 가족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미리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조심하는 분위기가 되어야지만 이런 사고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성 증상이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그럼 반려견들도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설 연휴 후에 밥을 잘 안 먹는다든지 자꾸 구석에 숨는다든지 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좀 증가를 한다든지 혹은 갑자기 화장실 문제가 생기든지 하는 문제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아무래도 설 연휴에는 낯선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평소보다 좀 시끄러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네. 생활 리듬의 변화도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특히나 좀 예민한 아이나 노령의 아이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좀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사람이 예. 왜 며느리들이 명절 증후군 겪는다라는 것처럼 그렇죠. 얘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평상시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지 또 와서 귀엽다고 만지는 거겠지만 네. 얘가 이제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런 터치가 있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예방을 하려면은 우선 아이가 좀 잘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손님들에게도 꼭 얘기를 해줘서 억지로 앉거나 싫어하는데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하. 예, 그리고 평소 루틴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반려견도 그렇고 뭐 반려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만지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만지는 거를 주인이 만지는데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예, 보면. 맞습니다. 이제 네. 그 만지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반응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강아지는 무조건 만지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보호자분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무리 만지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 하더라도 네. 계속 만지게 되면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명이 막 돌아가면서 귀엽다, 그렇죠. 계속 오고 하는 거 스트레스 받을 것 같네요. 예.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다음으로는 보호자 부주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보호자의 부주의다. 좀 이렇게 뜨끔한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주의인가요? 아무래도 연휴에는 보호자분들도 좀 바쁘셔가지고 평소보다는 정신이 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약을 먹는 애들 같은 경우 약 먹이는 걸 깜빡한다거나
아니면 산책 시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단속하는 것들이 좀 열어놓고 나간다든 이렇게 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소한 부주의가 이제 사고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설 연휴에는 평소보다 더 잘해줘야지가 아니라 평소 하던 것만 지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더 잘해야지 이것보다는 예, 그대로라도 이렇게 루틴을 지키는 게 안전과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그렇죠. 방법인 것 같네요. 아, 자, 오늘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원장님. 예,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설 음식은 절대로 주지 않기, 그리고 쓰레기통 관리 잘하기, 현관이나 문 사고에 대해서 주의하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보호자 루틴 유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다니는 병원 연휴 일정은 미리 알아두신 상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난주 방송이랑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 설 연휴는 병원 갈 준비보다는 병원을 안 가도 되게 준비하는 연휴가 제일 좋은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명절 때 왜 사람들도 체하기 쉬우니까 소화제 같은 거 이렇게 사두고 속이 예. 더부룩하면 먹고 하잖아요. 예. 이게 반려견들이라든가 이렇게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뭐 상비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그 그냥 잘 사람들 봐야 되는 같은 거죠. 경우는 이제 체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음. 보통 강아지들은 잘못 먹고 장염이 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염을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제 약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그렇죠. 이게 식이성 장염인 건지 아,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 나타난 장염인 건지가 사실 구분짓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장염 증상이 보인다면 네. 일단은 한 번은 병원을 가셔가지고 네. 최소한 상담만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고 어떤 약을 처방받을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보호자분들께서는 아, 그래 하시면서 설 연휴를 조금은 편안하게 보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아이도 보호자도 좀 편안한 설 연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설날을 앞두고 반려동물 사고 예방법까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슬기로운 반려생활 원헬스 동물의료센터의 노태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